지금까지는 T 플립플랍을 사용을 했는데 이번엔 D 플립플랍을 사용을 해서 동기 계수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앞에서 계수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포멀하게 이 문제를 정의해 보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죠. 4빗 계수기를 만들어 봅시다. 이때 출력은 Q3, Q2, Q1, Q0에서 4개가 되고요. 이때 계수의 시퀀스는 0, 1, 2, 3, 4 쭉 나가서 15까지 이것이 반복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때 각 플립플랍의 D인풋은 앞에서 보았던 트루스 테이블을 참조해서 값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플립플랍은 이전 값에 항상 반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시키는 방법은 원래 갖고 있던 Q 값에다가 2를 익스클루시브 OR 시키면은 반전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익스클루시브 OR는 트루스 테이블을 하면은 0, 1, 1, 0이 되죠. 그래서 두 값이 서로 같을 때는 0의 값이 나오고 다를 때는 1의 값이 나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인풋을 1로 고정시키면 항상 이전 값에 반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Q 값을 항상 반전시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플립플랍은 이전에 Q0가 1인 경우에 반전되도록 하고 세 번째의 경우에는 하위 두 빛이 모두 다 1일 때, 네 번째는 하위 세 빛이 모두 다 1일 때 반전되도록 하면 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반전의 목적으로 익스클루시브 OR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를 회로로 그려보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enable이 1이면 항상 첫 번째 플립플랍은 그 값이 반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립플랍은 첫 번째 플립플랍이 1일 때 자기 값이 반전되도록 되어 있고 Q2 플립플랍은 Q0와 Q1이 모두 1일 때 자기 값을 반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를 사용을 해서 D 플립플랍을 사용한 동기 계수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시 따져보면은 T 플립플랍을 쓰는 대신에 D 플립플랍을 사용을 했지만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를 사용을 하면서 마치 T 플립플랍처럼 동작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좀 더 계수기에다 복잡한 기능을 넣어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리어나 프리셋 기능을 이용해서 계수기를 초기화하는 기능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 초기화는 전체를 0의 값으로 넣는다든지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자기가 어떤 특정한 값을 초기 값으로 넣어줄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런 기능을 위해서는 패러렐 로드 기능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패러렐 로드를 만들 경우에는 투인풋 멀티플렉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인풋 중에 하나는 패러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4빗 입력을 여기 있는 Q 값에다가 동시에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회로입니다. 이때 이제 로드 시그널이 있는데 로드 시그널이 1인 경우에 L9 입력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고 로드 시그널이 0인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들을 사용을 해서 그리고 이전 Q 값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Q 값을 반전시킴으로 해서 계수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계수기라고 하면은 2의 n승까지 셀 수 있는 계수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즉 3빗일 때는 0에서부터 7까지 즉 8을 셀 수 있는 것이고 4빗일 때는 0부터 15까지 즉 16을 셀 수 있는 그런 계수기를 만들었었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을 센다거나 또는 5를 센다거나 6을 센다든지 이런 계수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듈러 6 카운터 즉 모듈러 6 계수기의 경우에는 0부터 5까지 진행한 다음에 다시 0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순서가 굳이 7까지 가지 않고 5에서부터 다시 0으로 가는 계수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수기를 어떻게 만들지 한번 따져보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패러렐 로드를 할 수 있는 계수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3빗 계수기죠.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던 계수기의 경우에는 4빗이었었죠.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3빗만을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로를 다 그리지 않고 이와 같이 블랙박스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패러렐 로드 되는 데이터 값은 3빗인데 모두 다 0의 값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드가 1이면은 이 계수기가 000이라는 값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종의 싱크로너스 리셋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로드가 1일 때 이 계수의 값을 0으로 리셋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때 항상 클락에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싱크로너스 리셋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리셋을 언제 시키느냐 하는 것인데 계수의 값이 5가 됐을 때 리셋 시킵니다. 여기 보면 Q0하고 Q2를 AND 시키면은 1x1 즉 101이나
1, 1, 1. 즉 5나 7이 나올 경우에 이 값이 1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순서에서 봤을 때 이미 5에서 0으로 만들어 버리면 7이 나올 확률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회로는 5를 검출해내는 회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가 검출이 되면은 로드가 1이 되고 이때 0의 값이 들어가서 5 이후에 즉시 0으로 값이 바뀌어 버리도록 회로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앞에서 본 회로를 박스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개념을 계층적 설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위에 앞에서 봤던 복잡한 회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일일이 다 그려놓고 하나씩 다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기능을 이와 같이 하나의 블랙박스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좀 더 큰 회로를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여기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때 특징은 5에서 0이 되는 순간에 싱크로너스하게 리셋이 되죠. 그래서 그걸 타이밍 다이어그램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모듈러 6 카운터를 살펴봤는데 모듈러 6 카운터를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싱크로너스 리셋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게 될 경우에 회로가 좀 더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초보자들은 흔히 어떤 실수를 겪게 되냐면 이것을 어싱크로너스하게 해결하려고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제를 보고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싱크로너스하게 리셋을 시킬 경우입니다. 즉 T 플립플랍의 어싱크로너스 클리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아까 5의 값을 디텍트한다. 즉 Q0하고 Q2가 둘 다 1이 되면은 0이 되죠. 즉 0이 되면은 전체 값을 전부 0으로 만들어 버리는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개념적으로 보면은 뭐 이상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4가 된 다음에 5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때 5가 한 주기 동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5가 되었다가 그 값이 리셋 회로에 의해서 즉시 0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시퀀스는 0, 1, 2, 3, 4, 5, 0, 1, 2, 3, 4, 5 이렇게 쭉 나가지만은 실제로 이 5라는 이 시퀀스는 한 클락을 유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쉽게 또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냐면은 그럼 모듈러 6 카운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즉 만약에 모듈러 6 카운터라면 여기서 6을 디텍트해서 그때 리셋을 시키면 어떠냐 하는 건데 6을 디텍트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물론 5가 나오죠.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6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0이 나올 텐데 얼핏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요 짧은 시간 동안 원하지 않는 어떤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다른 회로에 연결했을 때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이와 같이 비동기 리셋을 모듈러 개수기를 만들 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설명했듯이 비동기 회로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자, 이번엔 좀 더 실제적인 걸 살펴보죠. BCD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멀이죠. 그래서 4빗 바이너리를 사용을 해서 10진수 한 디짓, 즉 한 자리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 BCD입니다. 이때 실제 4빗을 사용하기 때문에 총 16가지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데 10진수에선 0부터 9까지만 쓰고 나머지 6가지 쓰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것이 역시 BCD 카운터를 만들 때, BCD 개수기를 만들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예제는 두 자릿수, 그러니까 0부터 99까지의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개수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BCD 카운터이기 때문에 모듈러 10 카운터를 2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10 카운터 2개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을 살펴보면은 싱크로너스 리셋 기능을 사용을 해서 모듈러 10을 만들죠. 그래서 9를 검출해냅니다. 여기서 9를 검출하고 여기서 9를 검출해서 각각 그때 0을 로드하게 되어 있죠. 각각 0을 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로너스 리셋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모듈러 10 카운터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네이블 신호죠. 그래서 첫 번째 디짓의 이네이블 신호는 항상 1로 되어 있어서 클락이 튈 때마다 이네이블이 계속 개수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이네이블의 경우에는 항상 개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디짓의 개수가 9가 되는 순간에만 하나를 증가하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9를 검출해서 이네이블로 연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처음에 0, 9였다가 1, 0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9에 의해서 이 개수가 하나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 1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시 1, 0에서 1, 1이 될 때는 이 개수기는 변함이 없이 고정되는 것이죠. 그 밖에 클리어 기능도 있습니다. 클리어는 이 로드의 시그널로 들어가서 이 00 값이 들어가서 초기에 개수를 0으로 클리어 시켜줄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개수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특히 동기 개수기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 봤고요. 그 밖에 모듈러 개수기하고 또 BCD 개수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개수기를 가지고 컨트롤러, 즉 제어기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검토해 볼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개수기로 제어기를 만들게 되는데 어떤 형식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 4단계로 한다 그러면 0부터 3까지 셀 수 있는 어떤 개수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개수가 0일 때 어떤 일을 하고, 1일 때 또 어떤 일을 하고, 3일 때 또 어떤 일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의 순서를 정해 나갈 수 있고요. 이럴 때 개수기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이 1이냐 2냐 3이냐 이런 걸 따져주려면 사실상 이 두 빛을 한꺼번에 보고 읽어줘야 됩니다. 즉 그 값이 00이냐 01이냐 10이냐 또는 11이냐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가적인 조합 회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회로의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회로가 점점 복잡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단순화하기 위해서 어떤 개수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개수기는 항상 그 개수기의 출력 4빛이다 그러면은 4빛 중에 한 빛만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그런 개수기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지금 그 개수기의 출력이 얼마인지 다른 게이트들을 사용을 해서 분석해 볼 필요 없이 즉시 Q값 중에 하나를 빼다가 보면은 지금 그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같은 목적으로 만든 것을 링 카운터라고 그러고요. 이와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어떤 간단한 쉬프트 레지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플립플랍들이 늘어 있고요. 이 플립플랍들은 전 단의 Q값이 다음 단의 D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의 Q값은 첫 번째 D값으로 들어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런 모양 때문에 링 카운터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값은 원 핫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리셋이 되는 상황을 봅시다. 스타트가 1이 딱 되면 이쪽은 0이 되죠. 이쪽도 0이 되고, 그래서 여기는 1, 0 해가지고 여기까지 0이 됩니다. 계속 0이 되죠. 그래서 1, 0, 0, 0으로 시작을 하고 클락이 튈 때마다 이 일이 한 칸씩 한 칸씩 넘어가게 돼서 시퀀스가 이와 같이 1000, 0100, 0010, 0111 뭐 이런 식으로 시퀀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처음에 초기화는 방금 얘기했듯이 1이 여기 투입이 돼야 되죠. 그래서 동작을 다시 보면은 리셋 시켰을 때 1000이 들어가고 클락이 튈 때마다 1이 한 칸씩 넘어오고 이 일이 맨 끝에 플립플랍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이 다시 맨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동작함으로 해서 이와 같은 시퀀스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각 빛 중에 하나만 꺼내면은 4가지 상태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본 링 카운터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플립플랍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플립플랍 자체가 낸드 게이트가 4개 또는 8개 들어가는 그런 큰 회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사용된다면은 상당히 회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값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4빛 링 카운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2빛 업 카운터하고 2 to 4 디코더를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빛 업 카운터의 출력은 00, 01, 10, 12 이런 순서로 계속해서 클락이 튈 때마다 값이 바뀌게 될 거고요. 이것이 디코더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디코더의 아웃풋은 2의 자승에서 4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4개 나오는 것의 값은 1000, 0100, 0010, 0111 이런 식으로 원핫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게 되면은 좀 더 작은 카운터하고 디코더를 조합해서 좀 더 큰 카운터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링 카운터를 살펴봤고요. 링 카운터의 특징은 일반적인 개수가 아니라 개수의 순서가 좀 바뀌는 형태죠. 특히 원핫 코드가 출력되는 그런 카운터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0,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의 어떤 연속적인 숫자적으로 연속적인 그런 값이 아닌 순서가 좀 다른 카운터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쓰이는 것이 존슨 카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존슨 카운터는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앞에 링 카운터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단에 있는 이 플립플랍에 Q 바가 첫 번째 D 플립플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링 카운터의 경우에는 마지막 단에 Q가 D로 들어갔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것하고의 차이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나오는 출력의 시퀀스는 처음에 리셋을 시켰을 경우에 리셋이 되면은 비동기 리셋에 의해서 모두 0000이 들어가게 되겠죠. 0000이 들어가 있다가 클락이 튈 때마다 첫 번째 클락이 튈 때는 Q바가 1이기 때문에 1의 값이 D로 들어가서 1000의 값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번 클락이 튀면은 그 1이 하나씩 시프트됩니다. 이때 역시 Q바가 아직도 1이기 때문에 1100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1이 차례로 다음 빛으로 넘어가게 되고 1이 다 채워지게 되면은 맨 끝 레지스터에 1이 도달하기 때문에 Q바가 0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0이 주입이 되고 0이 다음 칸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는 0000부터 0000까지 총 2N개의 코드가 발생하게 되죠. 여기는 지금 4빛이기 때문에 총 8개의 코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코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바로 인접하는 코드하고 코드 사이의 변화가 단 한 빛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어떤 조합 회로가 있다 그러면 조합 회로에서 변화가 작아진다는 특징이죠. 결국 어떤 회로의 상태가 또는 그 상태의 변화가 매우 작다고 하면은 거기서 소모되는 전력이 매우 작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사용할 경우에 소모되는 전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전력 설계, 즉 로우 파워 디자인 기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